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의 한 깊은 산속에 조선 왕녀의 묘비가 훼손된 채 버려져 있다는 사실 지난해 헬로티비 뉴스가 전해드렸는데요. 1년 만에 찾아간 곳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역 향토 사학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민원25 이정하 기자입니다. 서울 광명고속도로 동부천 인터체인지 공사가 시작된 부지. 길 따라 공사 잔해물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습니다. 과거 조선 왕녀의 묘비가 발견된 장소. 지난해까지 이 일대 야산에 방치됐던 조선 왕녀의 묘비는 이제 이곳에 없습니다. 임금의 소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신생옹주. 당초 영조시대 왕녀라는 추측만 있었지만 훼손된 묘비에 새겨진 글자를 통해 지역 향토사학자들은 선조 임금의 소생으로 추정할 수 있는 비교적 정확한 사료도 찾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부천 향토문화유산 등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선 파묘 과정을 포함해 후손종 중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부실한 대응인 것 같아요. 부천시립박물관이 먼저 나서서 이 파묘되는 과정들도 지켜보고 이게 문화재청으로 가야 될 건지 시로 가야 될 건지를 우리 판단을 해가지고 문화유적들을 관리하는 거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초 지난 2021년 6월 신생옹주 묘에 대해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가 열렸지만 향토문화유산 등재는 보류됐습니다. 동부천 인터체인지 공사 현장에 묘비가 있는 만큼 이장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부천시에서 나온 유물인 만큼 늦더라도 추가 심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문화유적을 준 거지 그냥. 동부천 IC예요. 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거기다 먼저 문화유적을 일단 거기다 박아놓으면 알박기가 되잖아. 알박기가. 그래서 공사에 지정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보류시켜놓고 했던 건데. 반면 부천시는 해당 묘역은 문화재가 아닌 사유재산인 만큼 소유 문중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부천시의 향토문화유산 관리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역이 점점 소멸되면서 문화재로서는 보존돼야 될 게 너무 쉽게 없어지니까는 이게 한번 없어지면은 다시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중하게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신생옹주묘에서 함께 출토된 항아리 2점 등은 문화재 발견 신고를 거쳐 현재 국가유산청의 소유권 검증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3일 새벽 4시 40분쯤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의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동 1층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원인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소방당국은 불이 시작된 정확한 이유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민원인을 고발했습니다. 최근 민원인 A씨는 허가 관련 소송에서 패하자 담당 부서를 찾아가 욕설과 폭언,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지난해 민원에 시달리던 한 공무원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시는 악성 민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앞으로도 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있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주거, 창고, 농막, 기타 휴게시설 목적의 시설물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아래는 채소, 연초, 버섯 재배와 원예를 위한 비닐하우스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 비닐하우스 안에 탈의실, 농기구 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냉장시설을 설치할 때는 30제곱미터 이하만 허용됩니다. 김포시는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평구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구호성금 1,900여만 원을 모금해 전달합니다. 이번 모금은 부평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 기탁을 통해 재난지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얼마 전 헬로티비 뉴스는 김포시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최적지임을 입증했다며 근거로 내세웠던 연구 논문과 여론조사 결과가 김포시의 주장과 맞지 않고 연구진마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후 김포에 유리한 내용만 골라 홍보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는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이번엔 한 유력 일간지가 게재한 김포시의 기사형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유력 일간지는 지난해 6월 김포시가 국제 스케이트장 최적지인 것처럼 다룬 기사형 광고를 신문 한 페이지 전면에 실었는데요. 김포시는 모른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진은 지난달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경쟁을 취재하던 중 경쟁 지자체 중 한 곳에서 지난해 한 유력 신문사가 김포시가 최적지인 것처럼 다룬 기사를 보고 항의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입지 조건으로 광역교통 거점 여부와 국제공항 접근성 등이 중요하다면서 대부분 갖추고 있는 자신들 지역을 빼고 김포시가 최적지인 것처럼 부각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지자체 관계자는 해당 기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기사형 광고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기자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자님, 이건 너무 불공정한 기사다. 정정해달라. 그러면은 똑같이 김포 그리고 그 도시에서 7개 도시를 모두 놓고 비교를 해서 기사를 써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왜 유일하게 빼놓고 이렇게 기사를 써주시면 저희가 곤란하지 않나요? 저희가 이거 언론 제보 공정 언론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더니 이거는 광고 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광고 자체를 김포에서 받아서 하신 거예요. 취재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해당 기자가 쓴 온라인판에는 기사형 광고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지면 PDF판에서 해당 기사가 기사형 광고로 실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 그대로 경제 섹션 한 페이지 전면을 채우고 있었는데 맨 꼭대기에는 광고 의뢰를 받고 게재하는 에드버토리얼 페이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광고 주체는 김포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포시에도 물어봤습니다. 김포시 홍보기획관은 해당 기사가 기사형 광고인지 묻는 질문에 광고 기사가 아니고 광고비를 집행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유력 신문사와 계약한 내용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 내가 그것까지 밝힐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해 김포시가 공개한 행정광고비 지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김포시는 해당 신문 계열사들에게 지난 2024년 2,940만 원을, 올 2월에는 2,1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출했는지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력신문 한 페이지 전면에 기사형 광고가 나갔는데 김포시는 왜 기사형 광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일까? 취재진은 김포시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관련 홍보에 나섰던 과정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6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국제 스케이트장 입지 요건 여론조사 결과 김포시가 가장 부합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제 스케이트장 최우선 입지 조건으로 광역교통 거점 여부와 국제공항 근접성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왔는데 김포시가 최적지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는 광역교통 거점 여부와 국제공항 근접성 등이 최우선 입지 조건이라는 내용만 담겼을 뿐 김포시가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다거나 최적지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기사형 광고에 인용됐는데 결과적으로 김포시가 최적지로 거론되는 것처럼 쓰였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김포시가 여론조사 관련 보도자료에 의뢰기관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은 부분을 이상하게 보고 여론조사 의뢰기관을 확인해봤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공개한 홈페이지 자료에는 기사형 광고를 실었던 유력신문 관계사가 의뢰기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유력신문 관계사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내용이 기사형 광고에 활용된 것입니다. 이제는 김포시가 설명해야 할 차례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사형 광고를 냈는데 이거를 마치 다른 광고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역을 맞춘 개념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당연히 지방재정법 위반의 문제가 있고요. 감사 대상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4월 2일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석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제 경기도의회는 여야 동수 구도가 깨지고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2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포 4선거구 도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보김 후보가, 성남 6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4.2 재보선 결과로 경기도의회는 전체 156석 중 민주당 78석, 국민의힘 76석, 개혁신당 1석, 무소속 1석 구도가 됐습니다. 최근 개혁신당을 탈당한 박세원 의원이 민주당 복당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50억 원의 재난 구호금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지역교류협력기금 50억 원 증액 편성안을 긴급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호금은 전소주택 처리 등 복구를 위한 중장비 지원과 농기계 구입, 임시 조립주택 설치 등에 투입됩니다. 서울시는 추가 구호금 외에도 경북 안동과 청송, 영덕 3개 지역에 환경정비와 의료봉사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 160여 명을 긴급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 기업 7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 지역 기업 19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가 트럼프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별 비중은 직접 영향권은 13%, 간접 영향권은 59.4%였습니다. 경쟁국 관세 확대로 반사이익 가능성 1.6%,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응답한 기업은 26%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의 46.9%는 아직 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며 28.7%는 아직 대응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 지역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완성차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사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묘목을 대량으로 밀수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인천본부 세관은 지난 2023년 12월 중국에서 1억 8천만 원 상당의 사과와 포도나무 묘목 21만 그루를 밀반 위반 혐의를 받는 농업회사법인 대표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화물 운송 주선업체 직원과 보세 창고 직원 등 공범 4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정상 수입품인 비술나무 묘목이 담긴 상자 바깥에 밀수품이 담긴 상자를 테이프로 결합하면서 한 개의 상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수법으로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중국산 사과나무 묘목은 과수화상병 전염을 국내 농가에 일으킬 수 있는 우려로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포도나무 역시 같은 이유로 일정 기간 보관하면서 상태를 살펴본 뒤 시중에 판매해야 합니다. 세관 당국은 이들이 밀수입한 묘목 모두를 폐기 조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화물 운송 주선업체와 보세 창고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계를 대상으로 올해 초 발표한 대학 입시 개혁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섰습니다. 임 교육감은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에 참석해 경기도 교육청에 대학 입시 개혁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대입제도 개편안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대학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의 대입 개혁안은 내신평가 5단계 절대평가, 서논술형 지필평가 확대, 2032학년도 수능 전면 절대평가가 주요 골자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 광고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유인 행위와 거짓 과장 광고, 그리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및 명칭 표방 광고인데요.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를 하게 됐다며 불법 의료 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건강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특사경은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도민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